혹시요, 내가 어떤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하나하나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신다고요? 사실 대부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각종 부가 서비스가 계속 제 돈을 야금야금 갖고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가 서비스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 홍재경이 방송통신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가입, 이용, 해지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가보실까요? 먼저 방송통신 서비스가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딱 정확하게 뭐다 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방송 서비스는 지상파,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 등이 있어요. 듣다 보니 뭐가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집 안방에 떡하니 앉아있는 그 아이. TV, 텔레비전이 딱 떠오르시죠? 이 방송 서비스는 주로 TV와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파는 전파를 통해 송출되는 공중파 방송입니다. 우리가 TV 수신료를 내는 방송이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난시청지역 거주자들은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시면 KBS 콜센터 1588-1801 이쪽으로 따르릉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케이블 TV는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케이블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선 방송이고요.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양방향 TV입니다. 와, 정말 빠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방송은 방송위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거. 이제 방송 서비스가 깔끔하게 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번에는 통신 서비스를 알아볼까요? 통신 서비스에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그리고 유선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라고 다 똑같은 전화인 줄 알았더니 아니죠? 참 다양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이동전화는 일반 폰과 스마트폰 등의 휴대폰을 말합니다. 요즘엔 통신비가 은근 많이 나가잖아요. 이 통신비가 은근히 부담스러워서요. 최근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뜰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뜰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알뜰폰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방송통신 서비스로 다시 돌아와서요. 방송통신 서비스 중 초고속 인터넷은 뭘까요? 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는?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이름 그대로 인터넷을 이용해 음성을 주고받는 전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럼 유선 전화는 뭘까요? 네, 기존의 일반 시내 시외 전화를 말합니다.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있죠. 이 알뜰폰은 이 이동통신 사업자들한테 전화회선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알뜰폰의 최고 장점은 뭐다? 그렇죠. 다른 이동전화에 비해 보다 저렴하게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싼 게 비지떡 아닌가? 이 말을 떠올리시는 건 아니시죠? 아무리 싸도 지지직거리고 잘 안 들리면 그건 휴대폰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꼬깃꼬깃 접어서 휴지통으로 쏙 버려주세요. 알뜰폰은 기존 주요 통신사와 동일한 수준의 통화 품질을 자랑한답니다. 또 쓰던 번호로 번호 이동이 가능하고요. 유심만 구입하면 쓰던 휴대폰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저렴한 통신료에다가 편리함까지. 이러니 이용자가 쑥쑥 늘어날 수밖에요. 그럼 알뜰폰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먼저 온라인으로 가입하려면 각 알뜰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는데 웜에 이게 뭔 소리야?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싼 거고 서비스가 당최 모르겠네. 난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러면요. 알뜰폰 허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뜰폰 허브 사이트가 무엇이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주요 알뜰폰 통신사의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 없이 한눈에 쫙 모두 비교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선택해서 바로 가입까지 할 수 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폰 가입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하는 건 뭔가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곳은 전국 1,300여 개나 된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우체국입니다. 이 우체국을 방문하면 상담받은 후에 바로 가입 끝! 더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홈페이지나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전화 실버 요금제라고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요금제니까요. 지금부터 귀 쫑긋 여시고 잘 들어보세요. 실버 요금제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 1인 1회선, 한 명당 번호 1개가 개통이 가능하고요. 통화량이 적은 어르신에게 유리한 요금제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실버 요금제는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면요, 추가 요금이 생깁니다. 통신사별로 기본 제공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의 대리점에 문의해 보신 후 사용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가입할 때 확인할 점, 요거부터 알아볼게요. 어떤 서비스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 그렇죠. 계약서죠. 가입할 때에는 계약서를 받고 꼭 확인을 한 다음에 보관하세요. 왜냐? 계약서에는 월 이용요금이나 약정기간, 부가 서비스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은 뭐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또 하나, 약정기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약정기간 내에 해지를 하면 할인 반환금이 생깁니다. 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 가능한 기간을 잘 생각해보고 약정기간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통신요금 감면이나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감면이나 면제되는 사람도 있어? 네,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제 옆을 보시겠어요? 감면 및 면제 사항을 확인했는데 내가 만약 대상자라면 신분증을 꼭 갖고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용할 때 확인 사항입니다. 매월 요금 고지서 날아오죠? 그거 그냥 대충 금액만 쓱 보고 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부가 서비스, 소액 결제 등 내가 안 쓴 요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특히 이동전화는요, 각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월 기본 제공 통화 시간이나 데이터 등이 초과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주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실 때 약정기간 설정하죠. 이 약정기간이 끝났을 때 동일한 통신사에 재약정을 요청하면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몰랐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깐, 재약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재약정도 중도 해지하면 뭐가 생긴다? 그렇죠. 할인 반환금이 생깁니다. 그러니 똑똑똑,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재약정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아무리 좋은 폰이라고 해도 천년만년 쓸 수 없죠. 기능도 업데이트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도 바뀌고 여러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폰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오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해지할 때 확인 사항을 살펴볼까요? 각종 서비스를 해지할 때에는 해지 증빙 서류 등 각종 기록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 기간 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이것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어떤 경우냐고요? 우선 이동전화의 경우 신규 가입을 했는데 통화 품질이 매우 안 좋다, 불량하다. 그래서
아, 안 돼, 안 돼. 난 이제 이 폰 못 써. 그래서 14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이때 기기 손상 없이 일체를 반납하면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사망하거나 이민,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될 텐데요. 이럴 때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 바이바이. 네,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또 통신사의 사유로 요금제, 요금 할인액 등의 주요 계약 사항이 변경됐을 때도 어떻다? 그렇죠.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변경 내용을 안내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만약 또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시면 각 통신사별 이용약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초고속 인터넷이나 유료 방송도 해지할 때 위약금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위약금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없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느냐? 먼저 이사간 지역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면 네, 당연히 위약금이 면제돼야겠죠. 그리고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이 사업자별 기준 시간, 즉 24시간에서 72시간 발생하면 이 경우에도 해지할 때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사업자별 월 기준 3에서 5회보다 초과된 경우, 이 경우도 해지할 때 위약금이 발생한다? 안 한다?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차렷! 경례! 그렇죠. 나라의 부름으로 군입대를 할 경우 이때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유료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채널 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다면 해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런 조건들은 사업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가입한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통신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꼭꼭 기억하자고요.